자, 86페이지. 이산항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예요. 자, 보세요. 이산항률 변수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해요. 그 얘기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예전엔 얘기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이산항률 변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여기 있네요. 첫 번째, 편차, 분산, 표준편차.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죠. 중학교 2학년 때 그 삼포도에서 나왔던 이야기. 편차란 무언이 별량 빼기 평균.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뺀 값. 나 자신과 평균에 떨어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게 양수로 나온다면 내가 평균보다 더 큰 거고, 음수로 나온다면 내가 평균보다 더 작은 거고 해서 여러분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편차의 총합은 다 몇이다? 0이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알고 계셨으면 우리 중학교 때 내신 공부하면서 뭐 어렵지 않게 90점, 100점 맞았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청주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왜? 맞잖아. 청주 맞지? 네.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잖아. 네. 난 천재인가 싶었잖아. 네. 하지만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청주 말고 파주는 어떻습니까? 뭐 누가 안 좋대? 네가 어떠냐고. 마팅이가 갔죠? 자, 그래서 우리 삼포도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떠한 이산항률 변수들을 쭉 나열시킨 값들을 줄게요. 그래서 여기다 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x 변수 x가 첫 번째는 뭐 x1부터 할게요. x1, x2 쭉 해서 마지막에 xn까지 있다고 한번 해볼게. n개의 변수가 주어 있고요. 당연히 모든 합은 1이 되겠죠. 이때 각 확률 얘를 P1, P2, Pn이라고 놓을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다면, 이산항률 변수로 표현된 확률 분포 표가 주어진다면 이때 이 변수 x의 평균, 변수 x의 기대값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EX. 자, 무슨 뜻이라고? 이 x의 평균, 이 x의 기대값.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자, 이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니? 라는 그 말에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둘이 곱하고 계속 곱해서 이 곱한 값들을 전부 다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래서 x1, p1, x2, p2 어디까지? xn, pn 이것이 바로 평균값. 우리가 흔히 평균값을 그냥 스몰 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때 나오는 편차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편차는요 별거 없죠.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뺀 값,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뺀 값,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뺀 값 쭉 나열해서 결론,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뺀 값. 이것들이 편차가 될 거고, 이 편차를 제곱해보자 라고 하면 오, 얘 제곱하고, 오, 얘도 제곱하고, 오, 얘도 제곱하고, 오, 얘도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 편차 제곱의 평균값. 다시,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값. 얘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불러요. 분산. 이 V는 분산. 됐죠? 곽글자죠? 분산. 그죠? 그래서 VX라고 부르고요.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요 위에 줄에다가 편차의 제곱값들을 한번 써보면 n-x1 x1-m 미안해요. x1-m 제곱 x2-m 제곱 해서 마지막 xn-m 제곱을 쓸 거 아니야. 이것들의 평균 확률과 곱해서 전부 다 뭐하면? 더하면 그게 평균. 그래서 결론 P1 곱하기 x1-m 제곱 더하기 P2 x2-m 제곱 더하기 어디까지가? Pn xn-m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분산.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아우 얘가 좀 너무 복잡하고 좀 아우 좀 질려 보이고 좀 짜증나 보이고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시그마 R 자리에는 1부터 n까지 올 거야. PR XR-M 제곱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합교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 시그마로 표현된 애들 좀 정리해주면 요 안에 있는 식 R은 1부터 N까지 PR에다가 XR의 제곱 마이너스 2MXR 더하기 M 제곱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분배해서 시그마 더하기 빼기 전부 다 따로 쓸 수 있죠? 따로따로 써주시면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XR의 제곱 곱하기 PR 마이너스 2M 앞으로 뺄게요.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XR 더하기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M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자, 요것들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부분 R 자리에 1부터 N까지는 다 더할 거 아니야. 그럼 X1, X1, X2, X3 이런 변수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 아니야. 맞아? 요런 표현들이 하나 나올 미안해요. 못 지운다. 수정 못한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저 PR을 분배 안 했어요. 미안해요. 요 PR을 다 분배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분배를 안 했습니다. 미안해요. 여기도 안 했죠?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XR, PR 미안해요. PRM 제곱 미안합니다. 요건 안 썼어요. 미안합니다. 자, 다시 R 자리에 1을 넣으면 P1, R1 2 넣으면 P2, R2 맞아? N 넣으면 PN, RN 얘네들 뭐야? 변수하고 그때 확률들을 곱해서 계속 더하고 있지. 얘 뭐였는데? 평균이었네? 그지 않아? 그럼 요 부분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m제곱이 될 거야. 됐죠? 그 다음 요쪽 부분을 보시면 R에다 1을 넣으면 P1, P2, P3 m제곱은 계속 그대로 있고 P1, 2, 3 얘네만 바뀌네요. 자, 요거 실수배 앞으로 쓱 뽑아내 주시면 m제곱에서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PR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자, 요 부분 다시 볼게. P1, 2, 3, N까지 다 더했죠? 이거 모든 확률의 총합이네? 그럼 몇인데? 1일 거 아님? 그럼 남는 건 누구? m제곱만 이렇게 남겠네. 됐습니까? 그럼 얘를 다시 표현해보면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XR의 제곱 곱하기 PR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XR 이 변수를 제곱한 거에다가 평균을 계속 그때 곱했지. 이건 뭐가 돼? 제곱한 값들의 평균. 됐어요?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값을 뺐네요. 기호로는요. 변수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낸 값에서 평균의 제곱값을 뺐네요. 이게 바로 분산 표현이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음. 됐어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됐습니까? 그게 뭔데? 변수 x의 분산값.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 분산이라고 지금 교재 왼쪽 보면 써 있는데 요 자리에다 이 표현을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나오게 된 과정을 밑에 참고를 하고 해서 지금 써놨습니다. 다시 분산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게 분산. 그 다음 마지막 변수 x의 표준 편차죠.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시그마 표현. 이거 소문자 S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써 있어? 아이씨. 원래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요거야. S 쓰듯이 쓰는 거야. S 쓰듯이 이렇게.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요. 네, 난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시그마인 것만 알면 되지 뭐. 시그마 X 무슨 뜻이야? 표준 편차. 얘는 뭔데?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요. 됐음?
이렇게 해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주어지고 그때 이 각각의 확률들이 나와 있으면 이 친구의 평균 구하기, 분산 구하기, 표준 편차 구하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86페이지에서 한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반이 중간고사를 봤어.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점수를 변수 x라고 놓을게. 점수를. 그럼 당연히 변수 이 x에 평균이 나올 거고, 맞아? 당연히 변수 x에 분산이 나올 거고, 당연히 변수 x에 표준 편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여러분 성적표에 띡 쓰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니네 점수를 다 봤는데 존나 못 봤어. 그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 이놈들 너무 못 봤는데 너네 받은 이 변수 점수에다가 다 5점을 더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됐어? 그래서 너네 점수가 너 원래 50점인데 너무 못 봤으니까 야 55점 하자. 유진이 한 85점 나왔으니까 한 90점 하자. 이렇게 다 5점을 똑같이 올려줬다고. 그때 생길 수 있는 일. 자, 보세요. 내가 변수 x가 아니라 OX래, 미안. x 플러스 5. 이 변수에다 5점을 다 더해버릴게. 그럼 그때 평균은 어떻게 표현될까? 원래 나왔던 평균에다가 뭐 해주면 돼? 5점을 더하면 되겠죠. 왜? 똑같이 다 5점씩 늘어났으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이때 내가 변수 x에다가 5점을 다 더했어. 이거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도 변함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 우리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알고 계시면 돼. 자, 여기서 분산 어떻게 구했어? 편차를 구한 다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냈잖아. 그 편차는 뭐였어? 평균으로부터 내 점수까지 떨어진 차이였지. 맞아? 그래서 이 떨어진 차이들의 제곱의 평균을 낸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전부 다 5점씩 올려줬지. 그럼 이 점수들 간의 간격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안 한다고. 다 똑같이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럼 분포된 정도는 동일해. 그럼 당연히 분산도 동일하다고. 어떤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3포도의 영향을 받진 않아. 대신 평균의 영향을 받죠.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어떤 수를 더하거나 뺐다. 그때 평균을 구해. 원래 있던 평균에다 더하거나 빼주시면 돼. 하지만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다시 또 중간고사 점수를 가만 봤는데 5점씩 늘려줬는데 그래도 개판이야. 안 되겠어. 2배씩 묶고 더블로 갈게. 더블로 가! 그럼 2배씩 해버렸을 때 내 점수를 2배씩 더블로 해줬을 때 그때 평균은 뭐가 될까? 원래 평균의 2배가 되겠죠? 맞아? 다 2배씩 올렸으니까 2배. 됐어요? 그럼 이때 분산은 어떻게 될까? 아니죠. 자, 원래 점수 생각해 볼게. 내 원래 점수가 어떤 애가 3점이었고 어떤 애는 5점이었고 어떤 애는 10점이었어. 이렇게 볼게. 원래 얘네 둘의 차이가 몇 났어? 2 났지. 얘네 둘의 차이는 몇 났어? 3이 났었잖아. 이 점수들 간의 차이가 이렇게 2점, 3점 이렇게 났었잖아. 근데 이거 2배 해버리는 순간 얘 몇 점 되는 거야? 6점이지. 얘는 몇 점 돼? 10점 되는 거지. 얘는 몇 점 돼? 20점 되지. 자, 다시 두 점수 차이가 몇이 돼? 4가 됐죠. 여기는 10이 됐지. 맞아? 원래 얘 점수가 2점 차이 났고 3점 차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5점인 애를 기준으로 3점인 애는 2점 차이 나고 10점인 애는 5점이잖아요. 왜 안 지워져? 다시 5점인 애를 기준으로 2점밖에 차이 안 나. 5점밖에 차이 안 나라고 했다고. 근데 2배 해버리는 그 순간 10점인 애를 기준으로 얘는 몇 배 차이 나? 4배. 4점, 4점 차이 난다고. 얘는 10점 차이가 나는 거야. 원래는 나랑 5점 차이 나던 놈이었는데 지금은 나랑 10점 차이가 나게 벌어진 거야.
그 간격이 어떻게 돼? 더 벌어진다고. 됐어? 원래 있던 점수들의 그 분포도에서 그게 더 벌어졌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뭐 했니?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 구했지. 맞아? 그럼 평균에서 뺀 다음 제곱까지 해버렸네? 그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해질 거라고.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그럼 그걸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 질문에 2배를 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의 제곱배. 원래 있던 분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곱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편차 구할 때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뺀 다음 제곱의 평균 구한 게 그게 분산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제곱을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실수배 한 것만큼 제곱돼서 나오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물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86페이지 밑에 보면 증명을 해주곤 있어. 증명은 해주고 있음. 증명해주고 있지만 아무도 이 증명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건 뭐야? 원래 변수 x가 있었고 이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2배하면 평균은 어떻게 바뀔까? 2배하면 분산은 어떻게 바뀔까? 그럼 그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바뀌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평균은 2배 그대로 가는데 분산은 이거에 제곱배가 붙습니다. 됐음? 그럼 당연히 이 x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표준 편차의 2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끝. 되겠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문자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평균 ax 플러스 b, 변수 x가 아니라 a를 곱하고 b를 더한 이 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원래 있던 변수 x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임. 평균의 영향을 다 받는단 말이야. 하지만 분산은 더한 b의 영향은 안 받아. 누구만 받아? 곱한 a의 영향만 받는다고. a의 제곱이 원래 있던 변수 x의 분산에 곱해진 값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절대값 a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끝. 이렇게 얘기한 게 여러분들 86페이지에 있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서의 그 성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확률 분포를 나타낸 표가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 구하세요 라는 말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첫 번째, 확률 분포를 나타낸 표가 나왔어. 이상확률 변수네. 자,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2일 때 각각 확률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a 누군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 다 더하면 1이니까. 됐어요? a 몇인 거야? 6분의 1이네. 됐어요? 다 더하면 1. 그럼 이때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확률 변수 x와 그때 확률들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답이라고. 마이너스 3분의 1. 0이니까 안 쓰고요. 플러스 6분의 7.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몇이다? 6분의 5. 이게 평균이라고. 됐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32번. 위에 보시면 어떤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식을 줘버렸네요. x에 1, 2, 3, 4가 왔을 때 그때 확률들을 줬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p,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 x 1는 거죠? 몇인 거야? 2분의 k. 그 다음 p, x가 2일 때, 변수 x가 2일 때 확률 몇인 거야? 2 곱하기 3분의 k. 뭐 이런 식인 거 아니겠어? 그 다음 p, x가 3일 때, 변수 x가 3일 때 확률 몇입니까? 3 곱하기 4분의 k. 마지막 p, x가 4일 때 4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5분의 k. 이렇게 될 거라고. 됐음? 그럼 당연히 알다시피 이 4개를 다 더한 값은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개를 다 더하면 k가 앞에 있네요. 묶어놓을게요.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얘가 1입니다. 됐죠? 자, 얘네들 보시면 일부러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라고 쓴 거죠? 그 이유 뭐 때문에? 부분분수로 바꾸면 계산이 편하니까. 우리가 부분분수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자, 이렇게 2, 2 똑같고 3, 3 똑같고 4, 4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앞에 거 잡고 뒤에 거 잡고 붙여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둘이 곱한 값 5분의 분자에는 1이 있었네. 이 1들을 다 더한 값 4. 여기에 K 곱한 게 1입니다. 라고 정리가 깔끔하게 될 거고. 그럼 K는 몇이 되는 거? 4분의 5가 되는 거네요. 됐음? 해서 첫 번째 K 값을 알아냈고.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건 뭐였어? 변수 X의 2. 뭐야 이거? 평균이죠? 혹은 기대값 같은 뜻이에요.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으면 변수 X가 1일 때 그때의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네. 자, 아무튼 그럼 이때 확률들을 한 번씩 타박타박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K가 4분의 5니까 여기다 땅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면 몇이야? 8분의 5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X가 2일 때 확률 몇이니 하면 여기다가 딱 4분의 5 곱하면 되잖아. 그럼 몇입니까? 6, 6, 4, 24분의 5 이렇게 짠 됐습니까? 여기 12분의 1이니까 곱하면 몇인 거야? 48분의 5 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4분의 5 곱하면 몇인 거야? 16분의 1 짠 다 더하면 합은 몇일까요? 1 나오나겠죠. 됐어? 그럼 이때 평균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곱하고 곱해 더해서 끝 됐습니까? 이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표를 그리게 될 거고, 실제로 문제에 있는 답안지들도 다 이렇게 표를 그리게끔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확률들을 구하시고 기대값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자.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90페이지.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아니 왜 평균이랑 기대값이 같은 뜻이에요? 라고 하면 상황이 그래. 문제 보면 이런 거야. 여기 35번 100개 중에서 포함된 당첨 제비의 수하고 그에 대한 상금이 표랑 같대. 한 개의 제비를 뽑을 때 상금에 대한 기대값은 이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한 개를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상금의 기대값, 그럼 평균 얼마 받을 수 있니? 라는 거거든. 자, 볼게요. 1등 5개, 2등 10개, 3등 25개. 등 외는 뭐야? 등수 외겠죠? 그게 몇 개? 60개 해서 다 합쳐서 몇 개? 100개가 있다고. 그럼 내가 100개의 제비 중에 하나를 뽑아 제꼈는데, 자 봐봐. 상금을 변수라고 할게. 상금. 내가 요거 한번 딱 제비를 뽑았어. 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떤 게 있어? 빵원 받는 경우 있지. 그렇지 않아? 아니면 3만 원 받는 경우 있지. 5만 원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0만 원 받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빵원 받을 확률 한 번 뽑았는데 이 새끼가 꽝일 확률은 몇인 거야? 100분의 60. 그럼 3등 받을 확률은 100분의 25. 5만 원 2등 될 확률은 100분의 10. 1등 10만 원 100분의 5가 될 거라고. 그 다 더한 값 몇인데? 1 맞잖아. 맞아? 그럼 이때 이 변수 x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게 뭐야? 내가 이걸 한번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돈의 개수 아니겠어? 돈의 액수 아니겠어? 아,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평균을 구해 봅시다. 곱해서 더하면 100분의 75 더하기 50 더하기 50 되겠죠? 그럼 몇입니까? 100분의 175가 되겠네요. 됐어요? 이거 뭐야? 1.75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값을 계산하시면 뭐가 튀어나오냐? 이거 한 판 할 때 얼마씩 내는 게 효과적일까? 라는 계산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안 망하는 거야. 장사할 때도. 아시겠음? 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75만 원씩 나오는데 참값이 10,000원이야. 다 하지. 그렇지 않아? 10,000원 투자해서 이 게임 하면은 이거 총 금액이 얼마인데? 10,000원 넘네.
100판 하면 100만 원인데 10,000원 해갖고 이거 100개 다 가져가 버리면 상금이 100만 원 넘는데? 맞잖아. 훨씬 이득이지. 무조건 다 하지. 한 판 할 때 얼마씩 해야 되겠어? 이런 거 3만 원 해야죠. 2만 원이면 땅 파서 장사하냐? 그래서 3만 원 해야지. 자릿세도 내고 모두 하고 하려면. 아니면 5만 원도 상관없죠. 이런 것들이야. 됐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다고. 3만 원 해야지. 3등이 3만 원인데. 로또도 임마 5등이 1,000원이잖아. 맞나요? 5등이 1,000원? 5,000원, 5,000원.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44번 문제를 좀 볼게요. 91페이지. 자, 44번 문제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네요. 아이고, 표 만들어 버릴게 차라리. 아유, 귀찮아. 자,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 그래서 뭐가 됐을 때까지 n이 됐을 때까지 그때 확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p라고 쓸게요. 자, x에 1 넣으면 a, 2 넣으면 2a, 3 넣으면 3a, n 넣으면 na가 되는 거 아니겠어? 어쨌든 이 확률들의 총합은 다 1이 나와야 되니 여기 좀 보자. a 더하기 2a 더하기 3a 더하기 na까지. 자,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다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1부터 n까지 더한 값이지. 1부터 n까지 더한 값은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맞아? 그게 몇이다? 1이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음? 됐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딱 썩어 놓으시고,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다음과 같이 각 변수 x에 대한 그때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 이거 구하는 거래. 아, 미안. 이게 나왔어. 변수 x의 분산이 몇이다? 1이다 라고 줬어. 잠깐만.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단 말이야. 맞아? x를 제곱한 값들의 평균 낸 거에서 x를 평균 낸 값의 제곱을 뺐다고.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고. 받아들여요? 이 값이 지금 1이 된 거래 라는 말이잖아.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단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a 값이 누군지를 좀 말해보자. a는 누굽니까? n 플러스 1 분의 2. 얘가 a 값 아니겠어요?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a가 누구였어? n 플러스 1 분의 2였어. 이게 a래. 그럼 이때 변수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곱한 값들을 쓰면 a 더하기 2제곱 a 더하기 3제곱 a 더하기 마지막 n제곱 a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걸 다 더한 게 평균이잖아. 그럼 잠깐만, 여기서도 지금 a가 다 있네? 그럼 남은 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n제곱까지 더한 값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 얘는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 공식 있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럼 a는 n 플러스 1분의 2였고 여기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곱해주시면 약분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아, 변수 x의 평균은 3분의 2n 플러스 1이구나. 됐습니까? 변수 x의 평균값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 제곱의 평균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제곱의 평균이요? 그럼 어떻게 구해? 변수 x를 제곱한 값들 1, 2제곱, 3제곱, n제곱 맞아요? 얘네들을 곱해서 더한 값들 맞아? 이게 제곱의 평균이겠지? 어머나 세상에, 얘랑 똑같잖아. 아니야? 얘랑 똑같잖아 지금. 맞아? 근데 뭐만 달라 지금? 세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왜? 1이 1개, 이거 이 2개에서 1을 하나 더 곱했으니까 세제곱. 아, 3 2개에서 하나 더 곱해서 세제곱. 맞아? 그럼 오이구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뭡니까? 라고 하면 a 앞으로 묶어서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해서 어디까지? n세제곱까지 더하네요. 그럼 얘도 우리가 공식 알고 있네. 2분의 n 플러스 1 이거의 완전제곱. 됐어요? 자, a가 누구였는지 이미 알고 있었죠. n 플러스 1분의 2였고, 그럼 여기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제곱이니까. 그럼 하나씩 스륵스륵 약분되면 남은 건 2분의 그럼 결론 제곱의 평균은 2분의 n 플러스 1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분사는 어떻게 나왔다? 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값을 뭐 했다? 뺐다. 그럼 분사는 제곱의 평균 2분의 n 플러스 1에서 뺐죠. 평균의 제곱값 9분의 2n 플러스 1의 제곱을 뺐다. 됐습니까? 이게 몇이다? 1이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거를 이제 통분하시면 18분의 갈 길 먼저요. 9n제곱 플러스 9 됐죠? 자, 마이너스 이거 전개해서 4 곱합니다. 그럼 4n제곱이니까 8n제곱, 여기 플러스 4n이었으니까 8n, 그 다음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싹 정리하면 남은 값 18분의 n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플러스 7 얘가 1이래. 됐음? 너무 귀찮아. 그래도 하시면 돼요.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7이 18인 거고, n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넘어가면 11이 0인 거고. 됐죠?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뭐 틀렸나 봐. 어디가 틀린 걸까? 어디서 틀렸어. 어딘지 모르겠어. 통분하면서 틀린 것 같아. 찾았어. 멍청한 새끼. 틀렸어. 여기서 틀렸어. 요거 9n인데 그냥 9라고 썼던. 미안해. 멍청한 새끼. 틀렸어. 이 등신. 에이 멍청한 새끼. 에이. 자, n제곱. 나한테 한 얘기예요. 정리하면 네. n 마이너스 2. 얘가 1. 아이 멍청한 새끼. 씨. n제곱 플러스 n 넘어가면 18 마이너스 20은 0. 됐죠? 이렇게. 그럼 이거 뭐 5하고 4로 되겠네요. n은 누굴까요? 5하고 4입니다. 4.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이고 끝났네요. 그러면 n이 4인 거 알았어. 이제 뭐 하면 돼? n이 4니까 a값 누군지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a값 누군지 말하면 이 각각의 확률들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말한 2부터 3까지의 확률 구하세요. 2a랑 3a 더한 값 5a를 구하세요. 그럼 결론 5a만 구하면 되겠네. 5 곱하기 n자리에 4 넣으면 4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약분하면 몇입니까? 2분의 1이요. 와우, 답이 2분의 1이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실 때 지금처럼 실수하지 않게끔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멍청한 짓 했어요.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뒤로 갑니다. 47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실제로 연습을 좀 한번 해봅니다. 분산 구하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양의 약수의, 눈의 양의 약수의 개수, 주사위를 던졌어. 1이 나왔습니다. 양의 약수 몇 개 있음? 1개. 2가 나왔어. 약수 몇 개 있음? 2개. 3은 2개. 4는 3개. 5는 2개. 6은 4개. 1, 2, 3, 6. 그치? 그럼 나올 수 있는 변수 x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니까 이게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가 나올 거고 그때 확률을 보자라고 하면 일단 4개 나오는 건 6밖에 없었지. 6분의 1. 맞아? 하나 나오는 건 1밖에 없었죠. 6분의 1. 약수가 2개 나오는 게 2하고 3하고 5, 3개였지. 그럼 6분의 3. 그럼 나머지 3개 나오는 애는 누군데? 4하고 4. 하나밖에 없네요. 됐잖아. 끝. 됐습니까? 그러면 짜자잔 표 만들었어. 그럼 이때 변수 x의 기대값 평균 어떻게 됩니까? 곱해서 더하면 6분의 1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몇입니까? 6분의 14용. 됐죠? 이게 평균 6분의 14개 나와요. 이런 거고. 그럼 이때 변수 x의 분산을 구합시다 라고 하면 분산은 제곱한 놈의 평균에서 이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럼 제곱한 놈 변수 x 말고 이 제곱의 평균을 좀 구해볼까? 그럼 제곱값을 한번 써볼까? 자, 요 놈의 평균을 구하세요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곱해서 더한 값 6분의 씁니다. 곱하면 6분의 1. 여기는 4, 3, 12. 9, 1은 9. 여기는 16. 됐어요? 이게 제곱한 놈들의 평균. 거기에서 원래 있던 평균의 제곱값 36분의 14의 제곱 몇입니까? 그렇게 크게 네? 14제곱이요? 196이죠? 맞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 계산하면 되겠네 이제. 6분의 몇이야 이거? 22 38 6분의 38 6분의 38에서 이거 일단 2로 좀 나눠볼까? 9, 28 8, 26 1, 8 8, 26 2로 한번 더 나눠볼까? 9, 28 4, 9, 28 18분의 98로 하는 게 낫겠다. 여기다 3을 곱하면 되겠죠? 3 곱해요. 8, 3, 24 3, 3은 9 뿅뿅 빼기 94 18분의 됐죠? 그럼 18분의 20 되겠네요. 약분하시면요 9분의 10 이게 분산 됐음?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을 뺀 값이 분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했고요. 자, 93페이지로 갑니다.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입니다. 9분의 10 아니에요? 9분의 10인데 왜 8이라고 썼죠? 왜요? 98인데 왜 94라고? 에이, 멍청한 새끼. 도라이 새끼. 써놓은 것도 못 읽는 새끼. 멍청한 새끼. 에이, 등신 새끼. 에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네. 몇이야 그럼? 16. 9분의 8. 왜 또 9분의 8이지? 에이, 멍청한 새끼. 아무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니야 있어요. 근데 쉬는 시간마다 게임하니까요. 꼴 보기 싫어갖고 쉬는 시간 웬만하면 안 주려고요. 자, 5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이 y라는 변수의 평균을 구해달래. 이 변수 y의 평균을 구하래요. x 말고요. 근데 y가 누구냐면 걔 또 잠수 뻔했어 이 새끼야. 긴장 안 하고 5x 플러스 3이래요. 됐어요? 그럼 얘는 x에다 5배 한 다음 3을 더했네. 변수 x의 평균에다가 5배 한 다음 3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학교 선생님이 너네 시험을 너무 많이 못 봐서 이 표현인 거잖아. 맞아? 그럼 변수 x의 평균을 구해봅시다. 답하면 되겠죠? 10분의 3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8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약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분모가 똑같은 상태로 놓는 게 계산하실 때는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몇입니까 이거? 10분의 20인가? 됐어요? 여기에다가 뭐를 하고 5를 곱하고 3을 더하면
문제에서 말한 답이겠구나. 쓱쓱쓱 11 플러스 3은 14. 와우. 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1부터 7까지 숫자가 적힌 7장의 카드에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나오는 홀수가 적힌 카드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 변수 x에는 홀수의 개수니까 2개 중에 하나도 홀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 더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 아니겠음. 그럼 이때 각각의 확률을 좀 한번 구해보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럼 홀수가 하나도 안 나올 확률.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짝수만 나와. 2, 4, 6.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 이게 하나도 안 나올 확률. 그럼 1개 나올 확률.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2, 4, 6. 짝수 3개 중에 1개가 나오고 홀수 1, 3, 5, 7. 4개 중에 1개가 나와. 그럼 홀수가 1개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홀수가 2개야? 홀수 1, 3, 5, 7. 4개 중에 2개가 나와. 그럼 2개 다 나올 확률인 거잖아. 그럼 이때 확률을 또 구해보면 7C는 21이잖아. 21분의 3. 21분의 12. 21분의 4C죠? 그럼 몇입니까? 6.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다 더해봐. 1 나왔니? 오, 잘 구했네. 끝. 이게 첫 번째. 근데 중요한 건 그 홀수가 적힌 카드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x에다 마이너스 7을 곱하고 10을 더한 다음 변수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의 평균을 구하라고? 이 말은 변수 x의 평균을 구한 다음 마이너스 7을 곱하고 10을 더하라는 말이잖아. 있는 그대로 가면 된단 말이지. 그럼 결론 평균 구합시다. 곱하면 0. 곱하면 10, 20, 21이죠? 미쳤네. 또 미친 짓 할 뻔했어. 21분의 12 플러스 12. 그럼 몇인 거야? 21분의 24. 됐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하고 10을 더합시다. 약분하면 3이네요. 약분하면 8, 3, 24. 됐어요? 몇이다? 2.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변수 x의 어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이 변수 x의 적당한 실수배를 하고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뺀 이런 값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음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4페이지로 갈게요.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는 뒤에 있는 정규 분포 쪽으로 가시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 58번.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변수 x의 기대값이 평균이 a고 분산이 b라고 했을 때 y라는 변수를 또 새로 줬어요. y는 누구냐? 변수 x에다 이 2배를 한 다음 5를 더한 값이래. 이때 이 y의 평균이 25고 분산이 12였대. 호호. 그건 문제입니다. a, b 더한 값 구합시다. 여기 나와 있죠. 변수 x의 평균이 a라고 했어. 그럼 변수 y의 평균은 이 y는 2x 플러스 5의 평균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변수 x의 평균에다 2배 한 다음 5 더한 값. 그게 지금 25라는 거 아니겠음? 됐죠? 그럼 넘어갑니다. 변수 x의 2배는 평균의 2배는 20일 거고 그럼 변수 x의 평균은 몇인 거? 10인 거네. 그게 a네요. 됐죠? a가. 그럼 두 번째 분산. 변수 y의 분산은 분산이죠? 분산 2x 플러스 5. 얘는 더하기 빼기 한 건 분산 영향 주지 않는다며. 앞에 실수비한 2가 뭐가 돼서 제곱이 돼서 원래 있던 변수 x의 분산값으로 바뀌겠죠. 이게 몇이라고? 12. 그럼 변수 x의 분산은 몇이다? 3이었다. 얘가 b. 해서 b는 3. a가 10이고 b가 3이니까 더한 값은 13. 됐죠? 이렇게 마무리를 칩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62번 문제. 자, 62번 문제 보시면 파란 구슬 2개, 빨간 구슬 4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냄. 나오는 빨간 구슬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함. 그럼 뭐부터 필요하다? 일단 변수 x에 대한 그때 각각의 확률들이 필요하죠. 일단 빨간 구슬의 개수니까
세 개를 꺼냈어. 빨간 것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파란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빨간 건 무조건 한 개 나와야 되는 거야 일단. 아니면 두 개 다 빨간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세 개 다 빨간 걸 수도 있겠지. 그럼 그 각각의 확률들을 한번 구해보자고. 이거부터 시작. 됐어요? 민석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거 한 개 나올 확률 몇일까? 전체 공 6개 있죠?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한 개가 나와. 빨간 거는 무슨 뜻이야? 파란 거 2개 중에 2개 다 뽑아버리고 빨간 거 4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지만 잘 보세요. 그 다음 2개 나와. 6개 중에 내가 3개를 선택하는데 파란 거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빨간 거 4개 중에 2개를 골라. 됐죠? 마지막 6개 중에 내가 3개를 뽑는데 빨간 거 4개 중에 그냥 3개를 뽑아. 됐어요? 자, 6시 3 20이죠? 20분의 4 20분의 2 곱하기 6 12 20분의 4 됐나요? 자, 확률 다 더해볼게. 1 나옴? 됐네. 제대로 구했구나. 그럼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변수 x의 기대값은 곱해서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럼 결론 20분의 40 더하기 24 더하기 12가 될 거고요. 20분의 4, 5, 6, 7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변수 x의 기대값. 물론 약분 때려주시면요. 10분의 38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 그럼 이것도 약분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그건 천천히 합시다. 뒤에서.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변수 x의 분산은 뭐니? 라고 하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변수 x를 제곱한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볼게요. 1, 4, 9가 되겠죠? 이것들의 평균 확률과 곱해서 다 더한 값 20분의 네? 네요. 저 40이 아니라 이 새끼 진짜 죽어야지. 이 새끼 집중 못하고 40이 뭐야 4인데 이 미친놈 진짜 집중 못하네. 왜 그럴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왜 그러지? 집중을 못하지? 이 새끼야 정신 차려. 28 40인가요? 네. 미안해요. 왜 집중을 못하지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미안해요. 자 2가 될 거고요. 분산 구합니다. 제곱의 평균은요 4 여기는요 48 여기는요 94 36 됐죠? 20분의 40 88 우와 88인가 봐. 됐어요? 이거 굳이 약분하자고 하면 4로 약분해서 5분의 22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뭔데?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됐어요? 제곱의 평균 맞아? 이 값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평균의 제곱값 2의 제곱값을 뭐 해줘? 빼야 되는 거죠? 됐음? 여기서 4를 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결론 5분의 22에서 5분의 몇이냐? 20을 빼는 거죠? 몇입니까? 5분의 2. 이게 분산이라고. 됐음? 자, 분산값까지 나왔습니다. 자, 변수 x의 분산은 5분의 2예요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이거 구하랬죠? x에다 10을 곱한 다음 1을 더했어. 이때 분산 구하라고 했지? 그럼 뭐 하면 돼? 100배를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몇입니까? 100 곱하면요 40 해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천천히 해주시고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미친놈 이거 계산 잘하시고 9구단. 네, 9구단 잘하시면 됩니다. 자, 67번으로 가볼게요. 67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변수 y는 누구냐? x에다가 5분의 1을 곱하고 10을 빼내야. 그게 변수 y래.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했어. 변수 y의 기대값이 누구고 y 제곱의 기대값이 누군지 알려줬어요. 이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니? x의 기대값이랑 x의 분산을 구하래. 자, x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씨 어떡하지? 라고 하면 자, 요거죠. 이 y의 기대값은 y는 누구니까 5분의 1 x 빼기 10이랑 같으니까 얘는 변수 x의 기대값에 5분의 1을 곱해주시고 10을 빼면 되는 거 아니겠음? 얘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였잖아.
짜자잔. 받아들여? 그럼 이거 쓱 넘어가면 8. 변수 x의 기대값은 몇이다? 8, 5, 40. 됐죠? 이게 첫 번째. 변수 x의 기대값. 오, 얘 40이에요. 됐죠? 그럼 두 번째. 분산 어떻게 구하지? 변수 x의 분산 어떻게 구하지?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지. 근데 잠깐만. 우리 이 y의 평균 알고 있고 이 y의 제곱의 평균을 알고 있지. 그러면 우린 이 y의 분산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는 뭔데요? 이 y를 제곱한 값들의 평균에서 y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였잖아. 그럼 제곱한 값의 평균이 5였으니까 여기 5고요. 평균이 마이너스 2였네. 제곱하면 4가 되는 거니. 짜자잔. 와우, 1이네. 됐어? 변수 y의 평균 분산 y의 분산이 1이었단 말이야. 그럼 y는 5분의 1 x 빼기 10이랑 같은 거였으니까 얘는 앞에 있는 실수배의 제곱 25분의 1 그리고 변수 x의 분산과 같은 거 아니겠음? 그게 1이라고. 그럼 변수 x의 분산은 몇이었던 거? 25였던 거네요. 와우, 25. 더한 값은요? 65. 해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67번 같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도 솔직히 말하면 준 정보에 다 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고 굳이 x를 안 하고 y로 얘기한 다음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죠. 라는 이야기를 살짝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0페이지로 갑니다. 어려워하지 마. 어떤 사건의 시행이 독립시행일 때 이때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불러요. 여기에 빠진 게 있죠. 이산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경우 독립시행의 이산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그 경우 우리는 얘를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럼 독립시행입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구하는 방법을 한번 물어보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처음에 있는 네모 박스 보이시죠? 자, 어떤 사건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번 시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야,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P가 한 번도 안 나와. Q만 N번 나와.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죠? 그럼 X가 한 번 나올 확률은, 두 번 나올 확률은, 마지막 N번 모두 나올 확률은 이라고 쓰겠네. 됐음? 그래서 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 문제는 뭐가 어렵냐?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때 이 친구의 평균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 평균 어떻게 구했어? 곱하고 곱한 다음 더했지. 맞아? 이거 계산 될까?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계산 어떻게 하냐?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서 풀어 제껴 볼 수는 있어. 근데 그 과정이 조금은 귀찮고 번거로워 해서 일단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친구의 분산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이 변수 x를 제곱한 변수 x 제곱의 평균을 또 구하겠지. 맞아? 그 다음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변수 x의 평균을 제곱해서 빼겠죠. 그럼 그게 분산이니까. 맞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 x를 제곱한 놈들을 또 다 확률에 곱해서 더한 값. 이게 좀 많이 복잡해 보일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굳이 하지 않아요. 여기선.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이항 분포. 이항 분포. 무슨 뜻이냐? 이렇게 표현해. bn, p. n이 뭐야? 시행 횟수. p는 한 번 시행했을 때 그 값이 나올 확률. 얘를 p.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쓱 봤는데 독립시행이네? 이상확률 변수로 표현되어 있네? 그럼 얘는 그냥 b, n, p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101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101페이지로 가볼게.
첫 번째 문제.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져? 50번 던지지. 그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죠. 그럼 뒷면이 나오는 횟수라는 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50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게 처음 동전 뒷면이 나오든 두 번째에 나오든 세 번째에 나오든 네 번째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다섯 번째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그럼 뒷면이 한 번 나올 확률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로 표현하게 되겠죠. 뒷면이 25번 나올 확률을 어떻게 표현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로 표현하게 되겠지. 맞아?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 이 변수 x는 일단 첫 번째 이상확률 변수네요. x는 0, 1, 2, 3, 4, 50까지 셀 수 있지. 하나 더. 이 시행 자체는 지금 뭐야? 독립시행을 따르고 있죠. 맞아?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한다고. 그렇게 부른다고. 표현은 b를 써요. b, n, p. 여기서 n은 시행 횟수, p는 한 번 했을 때 나올 확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b 50,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이 짓을 50번 하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이 변수 x에 관한 이야기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됐음?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3번. 주사위를 10번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 x라고 한대. 그럼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잖아. 그럼 3의 배수의 눈은 3하고 6 두 개밖에 없잖아. 하나 더. 처음에 3의 배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두 번째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잖아. 그럼 결론 얘는 뭐야? 독립의 이산인의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니? B 몇 번? 10번 이 짓거리를 해. 한 번 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인데? 3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떤 짓거리를 10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 놈인가 봐.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처럼. 자, 밑으로 갑니다. 6번.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 3개를 확인하는 과정을 30번 해. 꺼낸 공을 다시 넣는데 그럼 처음에 흰 공이 나오든 검은 공이 나오든 두 번째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였어? 흰 공의 개수였지. 맞아? 한 번 시행했을 때 흰 공 나올 확률 몇이야? 6분의 2, 3분의 1이죠. 내가 이 짓거리 몇 번 했어? 30번 하지. 독립시행의 이산 변수죠. 맞아? 그럼 얘는 뭘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몇 번? 30번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나올 확률 3분의 1. 이렇게. 됐어? 이렇게 쓴다고. 그렇게 따른대. 받아들임? 선생님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대. 이런 경우에는. 그럼 문제.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다 이거야. 그래 받아들여 줄게. 그럼 이때 선생님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하고 분산 어떻게 구하고 표준편차 어떻게 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실제로 이거를 다 계산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증명을 해줄 수 있고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며 중요한 건 교과서에도 잘 안 나와. 문제집 같은 거에서 뭐 플러스 생각해보기 이런 거에서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걔가 별로 그렇게 딱히 중요하진 않아서 나는 결론만 말씀드림. 이항분포.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n, p를. 이게 물결로 표현을 해요.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때 변수 x의 기대값은 그냥 둘이 곱하면 돼. np. 이게 끝이야. 그럼 분산은요? 변수 x의 분산은요? npq. 여기서 q는 누구? 1-p. 일어나지 않을 확률. npq 곱하면 돼. 그럼 표준편차는 루트 씌우면 돼. 이게 끝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독립시행이며 이상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 확률 변수를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해. 그렇게 부르기로 해요. 이때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np를 곱하시면 돼. 분산은 npq를 곱하시면 돼. 표준편차는 루트 씌우시면 돼. 끝. 물론 증명해야 될 부분도 중간에 있지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한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00번이래. 11번. 11번 문제.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항분포꼴로 나타내 달래. 그럼 볼게. 짠. 보세요. x에 어떤 애 넣어? 0부터 8까지 넣지. 그럼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일 때의 확률 8c 8 4분의 1이 0승 4분의 3이 7승인 거지. x가 0일 때 확률. 맞아? 그럼 쭉 쓸 거야. x가 만약에 5일 때 확률을 한번 해보자. x가 5일 때 그때 확률 몇입니까? 8c 5 넣으면 3. 맞아? 4분의 1에 5승 4분의 3에 3승 이렇게 될 거라고. 8 됐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맨 마지막으로 가서 야 그럼 x가 8일 때는 어떻게 되니? 8c 0 4분의 1에 8승 4분의 3에 0승이 될 거라고. 맞아? 그럼 x에 따라 그때 나오는 각각의 확률들을 우리가 쭉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좀 볼게. 자, 이거 무슨 뜻이야? x가 5일 때 확률 4분의 1이 몇 개 나왔어? 5개. 그럼 4분의 3은 몇 개 나왔어? 3개. 전체 몇 번 중에? 8번 중에 3번 얘가 안 나왔지. 5번 나왔지. 이런 표현이라고. 맞아? 그럼 저기 0 넣었을 때 저 무슨 표현이야? x가 0일 때 변수 x가 0일 때 그때 확률 8번 중에 8번 모두 다 4C3만 나왔어. 맞아? 8번 중에 모두 다 4분의 3 얘만 나왔어. 8번. 오케이? 4분의 1은 안 나왔어. 아니? 변수 x가 0일 때는 4분의 1이 0개 1일 때는 4분의 1이 1개 5일 때는 4분의 1이 5개 나왔다고. 그럼 8번일 땐 4분의 1이 8번 나왔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변수 x를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 몇일까? 4분의 1. 맞아? 안 나올 확률은 4분의 3. 됐니? 자, 이거 다 몇 번 시행한 거야? 8번 시행했을 때죠? 그럼 결론. 이항분포. 8번 시행했는데 한 번 시행해서 나올 확률 몇인 거야? 4분의 1인 애를 표현한 거야. 독립시행에서의 확률로 표현된다고. 됐음?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보자.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 나온 김에 얘를 변수 내가 x라고 볼게. 변수 x의 기대값은 몇인데? 둘이 곱한 값 2. 그럼 이때 변수 x의 분산은 뭔데? 8하고 4분의 1 곱한 다음 안 나올 확률 4분의 3을 한번 곱한 값 몇이요? 2분의 3. 됐어요? 그럼 이때 변수 x의 표준편차는 루트 씌운 값이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넘어가 봅니다. 뒤로 좀 가볼게요. 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거꾸로 말을 할 거야. 17번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확률 변수 x가요 라고 하면 얘는 뭐야 12번 이 직거리를 시행하고 한 번 시행할 때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놈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고. 받아들임? 근데 문제에서 뭐 얘기했어? 자, 18번 볼게. 바로 변수 x가 몇일 확률? 0일 확률이지. 그럼 얘는 독립시행이니까 12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왔나 봐. 누가? 4분의 1이. 그럼 누구만 나온 거야? 4분의 3만 12번 주구장창 나온 거야. 받아들여? 이게 x가 0일 때 확률 값이라고. 끝. 됐음? 이항분포로 나왔을 땐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셔야 돼. 이거 독립시행에서 이산병률일 때, 이상확률 변수일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확률을 말해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하나 더. 19번 문제 보시면 x가 1일 때부터 12일 때까지 확률 구하라고 했지. 그럼 봐. 우리가 이 짓을 12번 하잖아. 그럼 변수 x가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12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1부터 12까지 올 확률 구하래. 그럼 하나 나올 때 확률 쓰고 두 개 나올 때 확률 쓰고 세 번 뛸 때 쓰고 10일 때 쓴 다음 더하면 되겠죠. 물론 이런 방법도 있겠지. 1에서
변수 x가 0일 때 확률을 빼는 것도 있겠지. 맞아? 그럼 18번을 이용해서 19번도 어렵지 않게 답을 얘기할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 이항분포. 됐죠? 자, 넘어가요. 넘어가. 저기로 갑니다. 104. 참고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개념 밑에 보시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있어. 그거는 딱히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큰 수의 법칙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풀어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자, 봐봐. 앞에 있는 기본 문제도 좀 풀어 오시고 38번 문제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다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봤더니 이거 뭐야? 독립시행에서의 각각의 확률이잖아. 맞아? 이때 얘를 이항분포로 따른다라고 한데 당연히 따르죠. 몇 번 시행했어요? 60번. 한 번 시행할 때 나올 확률 몇인데? 3분의 1. 그렇습니까? 문제도 뭐 구하래? MP 곱한값 구하래 했죠? 몇입니까? 20. 참고로 이 둘이 곱한 값은 뭘 얘기한다? 변수 x의 평균. 문제선 이거야. 변수 x의 평균을 구하시오를 물어본 거야. 둘이 곱하면 돼요. 자, 넘어가요. 41번. 명중률이 4분의 3인 양궁 선수가 6발을 쏩니다. 자, 처음에 맞히든 안 맞히든 실제로는 심리적으로 좀 쫄리고 말고 하는 게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 우리 확률에서는 그것까지 보면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그냥 볼게. 명중률이 4분의 3이래. 이때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몇 번 시행해요? 6번 시행해. 한 번 시행해서 명중할 확률이죠. 몇입니까? 4분의 3.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44번. 자, 문제입니다. x가 2일 때 확률 구하시오지. 그럼 뭐야? x에다 2를 넣으면 되지. x가 2일 때, 요 r 자리에다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그럼 그거 확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r이 2일 때. 그럼 2를 넣으면 3c2 5분의 2의 제곱 5분의 3의 1승. 됐습니까? 끝! 확률. 넘어갈게요. 이거 더 풀어야 되는데 원래. 아이씨. 자, 뒤로 갈게요. 50번.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변수 x의 기대값은 뭘까요? 둘이 곱한 값 3분의 10. 이때 변수 x의 분산은 뭘까요? 둘이 곱한 값에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3분의 1까지 곱하면 됨. 9분의 10. 됐죠? 이렇게. 그럼 6x-5의 평균은 뭐예요? 변수 x의 평균 3분의 10에다가 6을 곱해주고 5를 빼면 되는 거였잖아. 됐어요? 20에서 5를 빼니까 15. 끝.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쫄려갖고 뒤에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